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알리에서 꽤나 유명한 브랜드이죠. 바로 스크메이라는 브랜드의 시계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스크메이는 알리에서 저가 시계를 주로 다루는 브랜드로 아날로그부터 디지털, 듀얼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죠. 이 브랜드의 제품들은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매우 저렴한 가격과 카시오 디자인을 따라한 제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카시오의 저가 쿼츠 라인부터 지샤까지 다양한 시계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도 알리 제품을 리뷰하는 채널에서는 빠지지 않는 브랜드이고 심지어 오리지널인 카시오와 비교까지 하기도 합니다. 제가 디지털 시계 쪽을 많이 선호하진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긴 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다뤄봐야 할 브랜드이긴 했죠. 그게 오늘 같습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스크메이 1370이란 모델인데 케이스와 밴드 컬러에 따라 6가지 바리에이션을 지닌 듀얼 디스플레이 시계이죠. 이 시계는 카시오의 SGW500HD라는 모델과 매우 흡사한데 제가 오리지널을 접해보진 않아가지고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사양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에 대해서 리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ABS 즉 플라스틱 재질에 47mm의 직경 14mm의 두께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는 무광의 스틸 재질이며 폭은 18mm이죠. 시계의 글라스는 레진 플라스틱 소재이며 무브먼트는 디지털 기판이 들어가 있으며 방수는 50m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시계의 특징은 일단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듀얼 디스플레이이며 크로노, 알람, 캘린더, EL 라이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계의 디자인은 우수하죠. 아무래도 카시오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그런지 다이얼의 레이아웃이나 케이스의 형태, 컬러 조화가 과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꽤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죠. 디자인만 보면은 카시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계의 직경이 47mm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이게 버튼 끝과 끝을 측정했을 때 사이즈입니다. 버튼을 제외하고 측정을 해보면 한 45mm 정도로 보이네요. 그래도 러그 투 러그가 49mm이기 때문에 시계 자체가 크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오리지널이 한 50mm인 것에 비하면은 살짝 작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무광 처리된 실버 케이스에 블랙 베젤과 다이얼 버튼이 대비를 주고 있고 베젤은 동서남북으로 방위 표시가 되어 있으며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서 스포티브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죠. 하지만 카시오의 SGW 모델은 트윈 센서인 컴파스와 서모미터 기능까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계의 베젤은 그냥 데코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입체감이 있는 C 인덱스를 30단위로 쪼갠 360도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트윈 센서와 함께 표기되는 인덱스이거든요. 이 시계에는 의미 없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쪽 작은 원형에는 작은 인덱스가 표기가 되어 있고 표면에는 패턴 처리가 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스크메이 로고, 하단에는 방수 표기와 그 아래로 6시 방향의 디지털 디스플레이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시분 핸즈가 위치하고 있고 카시오와는 다르게 초침이 없는 디자인이죠. 아무래도 오리지널보다는 기능이 생략된 부분들 때문에 이 초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핸즈들과 하단 디스플레이의 시간 조절은 모두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하죠. 일단 좌상단의 버튼을 누르면은 EL 라이트가 켜지는데 하단의 디스플레이 창 바탕이 어두워지고 글씨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더 밝게 빛나고요. 센터 세컨드의 시분 핸즈에도 야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좌하단의 버튼은 모드 변경이 가능한데 일반 시간부터 스톱워치, 캘린더, 알람 등의 설정이 가능하죠. 우하단의 리셋 버튼을 같이 사용하면 조정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우상단 버튼이 남는데 이것도 리셋 버튼입니다. 바로 센터 세컨드의 분침 조정이 가능한 버튼이죠. 길게 누르면 이 분침이 빠르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고 짧게 한 번씩 누르면은 미세 조정이 가능한 구조이죠. 이렇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 카시오는 더 편한 구조입니다. 0점 조절을 한 다음에 디지털 시간만 맞춰 놓으면은 자동으로 10분초 핸즈가 돌아가서 시간을 찾아가는
사용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확실한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면을 살펴보면 4개의 나사로 오픈하는 방식인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이고 중앙에 로고와 모델명 그리고 외곽으로는 방수와 배터리 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디지털 기판으로 작동하는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밴드는 케이스와 다르게 스틸 재질입니다. 사양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나오는데 이게 스탱은 아닌 것 같고 저가형 합금 재질로 보이죠. 표면이 무광으로 깔끔하게 잘 빠졌는데 스크래치에 꽤 취약해 보이고 가벼우면서 텅 빈 느낌을 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바는 러그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인데 러그부터 버클까지는 좁아지는 형태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링크 부분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스포츠 시계의 느낌도 주고 있죠. 버클은 푸시버튼 폴딩 클래스프이며 그냥 저가 밴드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착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우수하고 사이즈도 커 보이지 않아서 부담이 없습니다. 재질 탓인지 가볍고 착용감은 괜찮습니다. 좋게 말하면 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장난감 같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비하면은 카시오의 느낌을 잘 살려낸 시계라고 봅니다. 저한테 첫 스크메이 제품인데 대충 나머지 시계들도 어떤 수준일지 그리고 이 시계의 구조들이 유추가 될 정도이죠.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고려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설명드리죠. 장점은 만원대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디지털 시계로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며 디자인도 준수한 편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50m라는 방수 성능까지 지니고 있죠. 반면 단점은 재질이죠. 플라스틱 케이스와 스틸 밴드의 위화감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속이 텅 빈 가벼운 느낌이라서 장난감 같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글라스도 플라스틱 소재라서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기능적으로 카시오와 비교를 하면 빼먹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컴파스, 서모미터, 월드타임 등의 기능들이 빠졌는데 또 이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할 만하긴 하죠. 만약 스크메이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카시오 시계들을 카피한다는 점이죠. 카시오 제품을 매우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용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알리네에서 리뷰를 보면은 대다수가 이 스크메이 시계를 그냥 편하게 착용하기 좋고 디자인이 예쁘다 정도로 평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인들은 카시오에 대한 애착도 정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큰 기대 자체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래도 카시오보다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컬러 바리에이션이죠. 중국 저가 시계의 특징이기도 한데 정말 바리에이션 하나만큼은 다양합니다. 스크메이와 카시오를 보면은 샤오미와 애플의 휴대폰이 많이 연상되는데 그만큼 스크메이는 카시오의 카피캣으로 쏠쏠한 장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리에서 시계를 사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많이 팔린다고 우수한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중적인 디자인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해외 직구를 찾아보시면은 카시오 SGW 모델이 10만원 이하 정도에 판매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카시오를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시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